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의 돈공부 주제는 누구나 관심 있는 돈, 정확한 돈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 1, 2편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제 채널을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의 자산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1편입니다.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볼까요? 자본주의. 한국에서 국어와 영어, 미술과 음악, 윤리까지 가르쳐주지만 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경제 과목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학, 자본주의와 돈을 이해한다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 또는 공공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학 전공자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학술적 용어를 인식하거나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선택적으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전체 인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돈, 꿈, 부자, 나아가 경제적 자유까지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본주의를 알고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란 사전적 의미로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나의 미래 인생 설계도의 기초 골격입니다. 물가. 물가는 왜 계속 오를까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물가와 통화량, 은행과 빚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평균 326% 올랐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평균 3배씩은 올랐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2, 3천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는 어떨까요? 짜장면 한 그릇에 최소 6천원에서 8천원은 기본입니다. 그럼 식료품 가격은 어떨까요? 30년 동안 식료품 가격은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비 역시 올랐습니다. 서울시 기준 현재 간 지선버스 기본요금이 평균 1,200원, 택시는 3,800원입니다. 30년간 대중교통 가격은 약 8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89년에는 690원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8,950원으로 약 1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물가 자체를 낮추거나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물가 안정이 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은행이 하는 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관리하기도 하며 돈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이 돈을 얌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경우 예금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준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전체 통화량의 일부분일 뿐 더 많은 돈들이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돈인 것입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란 제도로 통상 일정 비율의 돈만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돈을 창조한다는 말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숫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통화량은 바로 시중은행의 대출 시스템, 즉 빚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지급 준비율을 3.5%로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놓은 돈이 5천억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돈을 ABC라는 각기 다른 은행으로 대출 및 예금을 하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이
6조 60억까지 불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예금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년 3%라고 가정하면 5년, 10년, 15년 후에는 돈의 액면가는 1억 원이겠지만 화폐의 가치는 보이는 것처럼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인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는 오르고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것일까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